자, 3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3강을 1, 2번, 3, 4번 묶어서 이렇게 두 지문씩 진행했었는데요. 3강의 2번에서부터 조금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지문씩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We can all become. 우리는 모두 될 수 있다. vulnerable. vulnerable 하면 뭐예요? 취약한. 이란 의미죠. 상처받기 쉬운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취약하다, 무엇에 이제 상처받기 쉽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전치사 to와 함께 쓰여지니까 같이 묶어서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취약해질 수 있냐면 doubt, 의심인데요. 무엇에 대한 의심? Our belonging, 우리의 소속에 대한 그런 의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고 at any given moment, 그 어느 순간에라도.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가족이면은 의심을 안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오빠한테 고기를 더 많이 줬어. 아빠가 여동생한테만 용돈을 많이 줬어. 이러면 나는 이 가족에서 무엇인가 하면서 약간 그 소속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굉장히 혼자 상처받을 수 있다고 좀 그러한 상황이에요. 알겠지? Doubt about our belonging at any given moment.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depending on이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는 depending on이 무엇에 따라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좌우한다, 무엇을 의존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현재 분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엇에 따라라는 의미로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서 depending on the situations, 어떤 상황에 따라서 we find ourselves in and how we interpret them 이라고 했어요. 자, 뒤에 on에 depending on에 이제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situation,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생략된 건 which예요. 왜냐하면 뒤에 in이 나와 있거든.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in이 없었다면 여기 where가 생략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in이 남아있기 때문에 in the situation이잖아요. 그래서 in이 남아있기 때문에 which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How we interpret them. h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주동으로 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여기에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situations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depending on,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의심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reg Walton and I. 자, Greg Walton이라는 사람과 나는 coined the term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쌍둥이 같은 그런 어휘들입니다. 자, coin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용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용어,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coin했습니다. 그래서 coin the term, 우리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용어 어떤 용어예요? belonging uncertainty 라고 해서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소속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전체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불확실성 무엇인가? 지금 뒤에 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적 용법에 이제 부정사가 나오면서 refer to, 일컫다, 그냥 말하기 위해, 가리켜 말하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여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을 테니까 지금 보면은 마음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혹은 말하기 위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refer to the state, 어떤 상황을 말하기 위해 state of mind, 마음 상태. 그리고 그 마음 상태 안에서는 자, 요 which 선행사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the state of mind가 되겠죠. 그래서 one suffers from doubt. 한 사람이 교통을 겪는 거야. 고통을 겪어 의심으로 고통을 겪는데, 교통이 아니고 고통. 무엇에 대한 의심? Whether one is fully accepted in a particular environment or ever could be.
자, 여기서 지금 or가 나고 병렬 구조를 보자면 지금 is accepted 하고 그리고 ever could be 하고 다 이게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지 whether니까 whether or예요. 아니면 ever could be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받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일컫기 위해서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coin the term,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난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학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 학원의 원장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원장은 약간 카리스마 있고 좀 세야 돼. 근데 선생님도 옛날엔 그랬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약해지더라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어리니까, 그치? 중고등학생들 뭐 얼마나 세겠어요. 굉장히 세죠. 그러면 그런 말 한마디에 혹은 조교 선생님들도 되게 다 착한데 막 예전에 계셨던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 학원의 원장이 맞나? 난 여기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 인정받고 있는 걸까? 나 또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이런 소속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어른들이라도 여러분이 한 말에 급발진을 한다면 혹시 소속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까?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인위치는요. 아무래도 state of mind잖아요. 그쵸? 마음 상태인데 이것은 where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We can experience it.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is. 자, 이 is은 뭐예요? 앞에 나왔던 belonging, uncertainty를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 workplace. 그치?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그치? 내가 주문을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더 빨리 받았어. 내가 빨리 주문했는데. 아니면, 같은 손님인데 저 손님한테 막 와인 서비스도 한 잔 더 간다던가. 그럼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약간 좀 그런 소속 불확실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Or even in a brief social encounter. 아니면 brief라고 하면은 간략한이라는 의미인데 짧은도 돼요. 그래서 짧은 사회적 만남에서도 우리는 그런 belonging uncertainty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서 belonging uncertainty has advers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상당히 좋은 그런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 불확실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되게 좋겠죠. When we perceive threat. 우리가 인지해요. 위협을 인지합니다. 무엇에 대한 위협일까요? To our sense of belonging. 우리의 이런 소속감. 이것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느낄 때 our horizon of possibility shrinks. 자, shrink. 자, 이거 뭐예요? 줄어든다. 그쵸? 쪼그라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앞에 지금 horizon이 나왔어요. 자, 이거 horizon은 원래는 지평선. 그쵸? 이거 의미가 좀 많아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요걸 좀 다 잡고 갔으면 좋겠어서 지금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꼭 지평선으로만 알고 있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의미로 나오거든요. 뭐 지평선, 수평선, 수평 뭐 이런 것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시야. 그래서 시야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구나 지식 혹은 흥미의 범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세 번째 범위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선 범위로 쓰였어요. 우리의 가능성의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나 학원 원장이야. 나 그래도 원장으로서 수업도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상당히 열심히 일한단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학생이 나한테 뭔가 도전하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아, 숙제 꼭 해야 돼요. 우리 숙제가 없거든. 사실 우리 학원 숙제 없는데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진도가 좀 느리거나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풀어갖고 오면 내가 다음 시간 클리닉을 해줄게요. 근데 꼭 풀어야 돼요. 내가 수학 숙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여기 원래 숙제 없잖아요. 딱 이러는 순간 왜 내 말이 이렇게 안 먹히지? 나 원장인데 나 안 무서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이렇게 약간 자신감을 잃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 학생이 진도가 느려서 여기까지 공부해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야. 나의 이런 활동의 가능성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언제 내가 이 소속 불확실성, 바로 이 belonging uncertainty를 느끼는 순간 좀 약간 나의 그런 horizon of possibility가 약간 슈링크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슬퍼.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소속감 위협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속감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효과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We tend to interpret.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interpret,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Ourselves, other people, and the situation in the defensive and self-protective way.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던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we more readily infer that 우리는 더 추론하는, 더 쉽게, readily 하면 easily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추론하게 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 쉽게 어떻게 추론하게 되냐면 we are incapable, 우리가 무능력하다거나 or that 요 that은 목적절이 이제 병렬 구조로 두 번째로 나온 게 되겠네요. We aren't meant to be there. 우리가 이곳에 있을 운명이 아니라고. be meant to 하면은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럴 운명이 아니다라고. aren't meant to.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곳에 있을 운명이 아니라고. 혹은 또 that we will not understand or be understood. 봐봐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병렬 구조인데 여기서는 understand, 여기서는 be understood에서 능동태랑 수동태랑 같이 쓰였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동사 좀 무시하지 마세요. 비동사를 무시하면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점수가 엄청 깔게 돼요. 이런 거 사소한 거 놓쳐서 영어 실력 낮다라고 영어 실력이 굉장히 low하다고 평가받고 싶지 않잖아. 비동사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에 일단은 보시면 요 will이 있고요. 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be understoo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받거나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더 쉽게 우리는 추론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원래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바로 defensive하고 self-protective way 이런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방식으로 나나 다른 사람들 상황을 다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의 소속감 불확실성, belonging uncertainty의 두 번째 이제 부정적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우리가 그 느껴서 위협을 느꼈을 때, 그치? 느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신감의 범위, 가능성의 범위가 줄어들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이해받지도 못하고 혹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더 쉽게 그냥 추론을 내려버린다. 이런 두 번째 부정적 효과.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나는 학교에서 무엇인가? 나는 이 학원에서 무엇인가? 혹은
친구하고도 단 둘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순간을 겪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을 빼고는. 근데 그게 나의 이런 가능성도 줄이고, 그리고 나를 더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나도 하지만, 어렵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좀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belonging uncertainty의 세 번째 그런 그 부정적 결과를 보자면, we are less likely to, be likely to 하면 뭐죠? 이제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뭐 할 가능성이 더 적어져요. express our views. 우리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요. 특히나, 언제? if they differ from those of others.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our views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thouse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views를 가리킵니다. 알았지? 이렇게 그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특히나 그 우리의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e are more sensitive. 우리는 더 민감합니다. To perceive criticism. 그런 그 인지된 비판에 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to는 무엇에 대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인지된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한 거지. 그 criticism, 비판을. 근데 이 criticism의 입장에서는 인지된 거라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과거 분사 온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된 비판에 더욱 민감합니다. 선생님 사실 자신감 많이 없는 편이에요. 자존감도 별로 없습니다. 아, 이런 고백을, 첫 수업부터 하다니 미안.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는 유튜브를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였고, 작년에 되게 성공적으로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좀 그런 편이에요. 이 나의 문제점을 여기서 다 배운다. 자, we are less inclined to.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덜하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뭐 하는 경향이 덜하다. be inclined to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향이 적대요. accept challenges. 도전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덜합니다. 그 도전, 어떤 도전? that pose a risk of failure. 실패의 위험을 제기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경향 또한 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그 여기에서 네 개의 그 belonging uncertainty의 부정적 결과 혹은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제 가능성의 시야가 줄어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도전을 회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리표 보시면서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해놨으니까 조금 정리하기가 쉽겠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어법은 항상 나오는 거죠. 어법도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장의 위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도 충분히 나오겠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제 일단 파악하셔야겠죠.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소속감, 불확실성, belonging uncertainty의 개념과 그리고 부정적 영향이 바로 주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목으로 보자면 영어 제목 하나 적어드릴게요. 바로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belonging, uncertainty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그리고 콜론한 다음에 how, doubt, about,
acceptance. acceptance. shape. 그러니까 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심이 어떻게 형성하는가.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어 제목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단어 belonging, uncertainty.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이렇게 doubt about acceptance 이것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지금 belonging, uncertainty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doubt about acceptance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이 잘 많이 안 풀렸나 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뭐 다른 강의는 많이 했지만 유튜브 강의 이제 2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는 것 같고 발음이 새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내신과 수능 함께 잡아갑시다. 선생님이 워크시트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그거를 같이 풀어주세요. 이 수업 듣고 바로 풀어주시면서 내가 이해를 했구나 안 했구나 그리고 나 잘 안 풀렸는데 그러면 다시 수업 들으면서 그 부분 문장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